뭐 일단 이 교과부의 대학평가나 정부 재정 지원 제한제약 선정 같은 거에서 이제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가장 크게 지표의 문제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표라는 것이 굉장히 뭐 취업률이면 취업률, 뭐 교환 전임 교원 확보율, 뭐 재학생 충원율 같이 그냥 전혀 학교의 특성이나 학문의 특성에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좀 경영적인 측면에서 좀 평가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것들이 전혀 대학의 특수성이나 좀 이런 학문의 공공성이나 대학 공공성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거. 대학 교과부의 입맛에 맞춰서 대학들을 좀 맞춰가려는 듯한 뉘앙스로 좀 보인다는 거죠. 그런 지표들의 좀 구성을 면면히 살펴보면.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지표 점수가 오르려면 이 돈을 투자해야 되는 지표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에 반해서 저희 성공회대학교 같이 좀 재정적으로 여유가 많지 않은 학교들에 있어서는 다 어쩔 수 없이 걸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그 액수를 지금 투자를 하더라도 그 액수의 비중이 돈이 많은 대학교와 적은 대학교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대학교가 순위를 올라가려면 그 정도를 넘어서 더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는 건데, 과연 그때 돈이 많은 학교들에 비해서 돈이 적은 학교들이 과연 그걸 투자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순위가 내려갈 수밖에 없고, 이제 이런 게 해가 거듭될수록 이제 빈익빈 부익부 현상처럼 돈이 많은 학교는 점점 높은 순위로 올라가고 돈이 적은 학교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라는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문의 공공성이나 대학의 좀 특수성, 이런 다양성이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학과에서 이 교과부 대학평가를 핑계 삼아서 좀 학과 내 구조조정을 굉장히 폭력적으로 좀 비민주적으로 일삼는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학생들이 이거 잘못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굉장히 논리적으로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교과부, 너네가 이런 거 반대해서 안 하면은 우리 학교 부실대학 될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학생들은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당사자가 아닌 다른 학생들에게는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 우리가 피해 보면 안 되지, 쟤네가 없어지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학교들에 있어서 구조조정의 지금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있을 것 같고, 결정적으로는 이런 피해들이 학생들에게 전가가 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립대학들이 많아지고 부실대학들이 많아진 게 이제 그 김영삼 정부 때 5.31 교육 개혁안으로 인해서 이제 준칙주의가 이제 제도화되면서 사립대학들이 엄청 난립하게 되고 그 안에서 부실대학들도 많이 많아진 건데, 정부에서는 계속 그동안 이제 사립대학들에 대해서 이제 불간섭주의로 일관을 하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대학 정원에 비해 이제 입학자 수가 굉장히 현저하게 줄어들 게 예견이 되니까 이제 와서 갑자기 이제 대학 내 구조조정을 굉장히 퇴출식으로 억압적으로 폭력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피해 보는 거는 물론 교수님들도 있고 교직원들도 있겠지만 뭐 학비 몇 천만 원씩 내면서 12년 동안 대학만을 보고 공부했던 학생들이 뭐 1년 만에 내 학교가 없어지고 우리 과가 통폐합이 돼버리고 하는, 뭐 갑자기 뭐 상대평가제도 돼가지고 뭐 학생들 줄 세우고 경쟁으로 몰아넣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뭐 다른 데도 피해가 있겠지만 마지막으로 돌아가는 데는 학생들이 아닌가, 그리고 학생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거 아닌가, 이 정도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좀 뭐 지표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좀 학사관리 부분이 좀 문제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학사관리 부분에서는 학점의 비중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는데, A 비율이 전체 학점 중에서 A 학점의 비율이 얼마나 적은지, A 플러스 B의 학점 비율이 얼마나 적은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비율이 얼마나 적은지에 따라서 낮은 점수일수록 이게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 B 비중이 저희가 좀 많았어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많이 걸린 부분이 있다, 그런 것들도 있고, 이 교육부 대학평가의 지표의 비율이 해마다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도 좀 대응을 잘못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취업률 같은 경우는 올해 5%가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취업률 같은 거에 이제 막 공들이다가 취업률 5%가 낮아지면 다른 데가 상대적으로 비중이 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 학사관리 같은 비중도 처음 시작됐던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신경을 안 썼어요, 학교들이. 근데 이런 것들이 취업률이 낮아지고 다른 데가 낮아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오르게 돼서 좀 우리 학교가 그 부분이 취약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빠졌다라는 것들이 있을 것 같고, 좀 뭐 장학금이나 뭐 취업률 이런 것들이 엄청 낮은 부분은 아닌데 좀 높은 부분도 아니고 좀 중간 이하 정도인 게 있고 좀 간당간당한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학사관리 부분이 좀 적었다라는 부분이 있고, 전임교원 학별 같은 경우에도 우리 학교는 규모가 작다 보니까 정말 교수님 한 분 한 분의 비율이 굉장히 커요. 근데 올해 이제
사망퇴직을 하신 분이 있거든요, 교수님이.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그런 게 이제 갑자기 이렇게 교수님이 빠지시게 되면은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100명 중에 1명 빠지니까 뭐 1% 이렇게 수 있는데,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그 비율이 10명 중에 1명 이렇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빠지는 비율에 있어서 좀 더 우리 학교가 취약한 부분이 있다, 이런 정도가 있을 것 같고요. 가장 결정적인 건 아무래도 법인 지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재단이 수익 구조가 없고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 실제로 뭐 돈을 투자한다거나 뭐 전입금을 납부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 지표인 부분에서 좀 적어지는 게 있고, 또 여기서 법인 지표가 문제가 되는 게 법정 부담금을 법에서 정해진 대로 내지 않으면은 이제 편입생을 충원시킬 때 빠져나간 만큼 100% 충원을 못 시켜요. 그게 페널티로 부여가 되는 건데, 그렇게 이제 빠져나간 만큼 충원을 못 시키게 되면은 재학생 충원율에서 그 비중이 떨어지게 그 지표값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 좀 학사관리 부분이랑 법인 지표가 가장 좀 큰 부분을 차지 않았나,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좀 재단의 역할이 굉장히 좀 부재하고, 우리 학교에서 좀 경영학교 이제 본부에서도 좀 지표 대응에 좀 미숙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걸린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선 학생들이 그래서 재단에 대한 불만들은 굉장히 있는 편이에요.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계속 거치면서 총학생 입장도 듣고 중원 입장도 듣고 재단 입장을 좀 물어보기도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중심위를 하면서 아무리 예산을 확인하고 전체를 파악해도 실제로 재단이 굉장히 돈이 적은 건 사실이에요.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적립금이 수천억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100억 있거든요. 지금까지 모아온 적립금이 100억인데 실제로 다른 학교보다 굉장히 적은 금액이죠. 적은 금액이고, 재단의 수익 구조가 없어요. 종교재단이기 때문에. 다른 기독교 재단이나 천주교 같이 큰 재단이 아니고 신도수가 5만 6만 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작은 종교 재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 구조가 없는 게 확실하게 보이고, 수익 구조를 해봤자 학교 안에 있는 카페나 복사집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단 전입금을 그냥 납부해야 된다, 법에 표시된 거다 라고 아무리 요구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지만, 학생들은 불만이긴 한데 이게 좀 그 사람들도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능력이 없는 걸 좀 알고 있는 거기 있기 때문에 좀 요구하는 걸로써 항상 그치는 정도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법인한테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그 안에서 성과를 이루고 재단 측에 좀 재정이나 이런 걸 얻어내는 방식을 취하는데, 저희는 그것만 집중하면 안 되겠다라는 좀 판단이 있었어요. 실제로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적립금을 빼거나 재단이 노력하면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 학교는 갑자기 재단이 저희는 전입금 5억 내야 되는데 그것도 거의 다 못 내고 있거든요. 거의 전무하다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근데 갑자기 5억 마련해라 라고 해도 재단이 마련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에서 실제로 비유하자면은 돈 없는 아빠한테 돈 달라고 떼쓰는 경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허무한 당위투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가지고 재단, 학교, 교수, 교직원,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회의체를 구성해서 서로 요구도 하면서 얘기도 하면서 어떻게 이걸 극복해 나갈까라는 전반적인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서 극복하려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거고요. 껌 실천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재정 지원 제한작이 걸리면서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과연 교육부의 입맛에 맞춰서 좋은 순위의 대학이 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그동안 좀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좀 좋다고 생각했던 우리 학교들의 특성을 더 살려서 좋은 대학이 될 것이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학우들에게 많이 알리고 학우들과 좀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정부 지정 재원 제한대학의 선정이나 대학 평가의 부분에서 제도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느꼈고, 그런 것들이 우리 학교의 시민대학으로서의 특수성이나 인문학적인 가치를 좀 떨어뜨릴 수 있는, 그리고 그냥 획일적인 좀 대학을 만들려는 좀 여지가 좀 있다. 그런 것들이 우리 학교의 발전에 있어서 좀 가로막는 장애물이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좀 대외적으로는 교육부나 좀 정부의 이런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개혁하고 개선하는 좀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 안에서는 이제 재정 지원 제한대학에 선정이 된 게, 물론 학교의 탓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학교에도 요구를 할 건 요구해야 되고 고쳐야 될 건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방금 총학생 회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냥 단순히 재단 보고 돈 내놔라 라고 하면은 전혀 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런 어떻게 돈을 마련할 것인지, 어떻게 수익 구조를 마련하고, 어떻게 우리가 지표 관리를 할 것인지, 지표 관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는 방향은 없는지, 방금 말씀드렸던 상대평가제도의 전면적인 도입에 있어서 학생회나 학생들의 의견 수렴이 전혀 되지 않았는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다시 재조정해보고 이런 학교들의 이런 좀 집행이나 계획 수립에 있어서 학우들의 의견이 좀 들어갈 수 있는 좀 회의체를 만들어야겠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학교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어떻게 지원 제한대학을 극복해 나갈지, 100년 후에 성공회대학교의 미래 비전을 어떻게 수립해 나갈지에 대해서 좀 같이 회의하고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했던 좀 제도의 개선 같은 문제 같은 경우에는 릴레이 1인 시위 같은 그런 거나 아니면은 좀 학교 안에서 좀 학교 구성원들의 서명을 1000명을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00명이면 우리 학교가 휴학생들까지 포함해서 2,5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반에 포함이 되는 건데 지금 3일 동안 해서 이틀 동안 해서 400명 정도가 서명을 좀 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서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 대내적인 좀 개선의 방향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의를 좀 안정적으로 좀 구조적으로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파행식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 우리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좀 모든 구성원들이 다 같이 머리 맞대고 하나의 목소리로 우리 학교가 정말 잘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회의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측이랑 이제 저희 학생회 측이랑 좀 그 회의체에 대해서 좀 바라보는 시선이 약간 다른 게 있어서 지금 여러 좀 잡음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잘 조정해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좀 만들고 좀 여러 구성원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는 좀 서명 1000명을 취합을 해서 좀 여러 단위들이랑 같이 연대를 해서 좀 기자회견을 교육부 앞에서 좀 하고 항의서를 전달하는 좀 뭐 집회라면 집회랄까 그런 퍼포먼스 같은 걸 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있고. 네. 회의체 이름은 성공회대학교 정상화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단지 뭐 비상대책위원회 이런 이름이 아니라 성공회대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위원회다. 그래서 재단, 학생, 교직원, 교수, 일반적인 학생위원들까지 참여위원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를 목표로 해서 학교한테 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공개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답변은 그러니까 그렇게 공개 제안을 했는데 이미 학교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구성을 해놓고 거의 구성이 다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학생에서 들어가서 이런 뭐 사실 이름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비상대책위원회든 정상화위원회든 그 안에 내용이 얼마만큼 잘 진행이 돼야 되느냐가 중요한 건데 당연히 그냥 우리는 정상회의위원회 제안했으니까 그냥 이거 안 하면 안 해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학교랑 이제 각 세우고 대립하기보다는 그런데 이렇게 이미 좀 구성이 되는 게 있으니까 그런 데 들어가서 우리의 요구를 좀 더 이야기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의 회의로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이야기를 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네. 우리가 원하는 건 정상화위원회지만 그 학교에서 만든 건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한번 회의가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좀 학교 본부에 있어서 학교 본부가 잘 못했던 것들이나 좀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좀 성원과 그런 것들에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좀 그런 것 좀 약간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어야 되나 그런 부분에 좀 학교 본부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성원들이 좀 비율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비상대책위원회는 좀 약간 그런 비판적인 목소리를 좀 제기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성원들이 좀 비중이 적은 편이죠. 좋겠네요. 총학생회는 혼자 들어가는 나머지 다 학교. 네, 나머지는 총장하고 뭐 처장 끝하고 재단에서 1명, 동문 하는데 총학생회랑 교직원 노조, 교직원 노조까지 있는데요. 교직원 노조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학교 측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의체로서는 정확한 회의가 진행되지 못한다라는 판단이 있었고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좀 제대로 된 그리고 좀 대표성 있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서로 얘기하면서 가끔은 각을 세우더라도 조율을 보고 하는 식으로 각각의 입장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했으면 좋겠다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 교수회도 교수회 의장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교수회에서 어떤 대표성이 떨어지는 사람을 보냈었고 그리고 재단 측에서도 이제 굉장히 실권이 없는 사람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진짜 대표성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은 회의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정말 대표성이 있고 그리고 비율이 맞고 이 과정에 논의가 될 수 있는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표성이 떨어져요. 학교 측에서는 우선 제한대학 선정되자마자 학기 초에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었어요. 등심위를 열어가지고 등록금을 학부생들이 5만 원 일괄적 인하를 바로 했어요. 그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 학교는 그 대출 제한 대학이 아니라 우선 그 제 15% 안에 위에 드는 그냥 제한대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학금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 국가장학금 이유형만 못 받는 것으로 지금 제한이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국가 지원 사업이나 지자체 지원 사업 못 받는 것 정도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거 가지고는 정말 큰 피해는 많이 없어요. 가장 큰 피해는 명예에 대한 훼손이 가장 큰 피해고요. 그것 때문에 앞으로 학생들이 받는 좀 오해나 그리고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할 것 같다는 그 불신, 좀 불안함들이 있는 거죠. 그것들이 가장 큰 걸 할 수 있겠고 그 국가장학금 이유형 못 받는 것 같은 경우에는 새내기들만 못 받는 거예요. 14학년 새내기만 못 받는 건데 새내기들한테는 특별자학금 편성해서 이 모든 것들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학교 측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학생들이 자기들은 직접 피해 오는 게 없고 오히려 학교 측에서 등록금을 낮추고 장학금도 8억 정도를 갑자기 확충을 했어요. 저희 학교는 장학금 1억 올리는 것도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갑자기 8억을 이번 학기에 확충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은 오히려 등록금이 내려가고 장학금이 올라가는 이런 상황에 놓여진 거죠. 실제로 실질적인 피해를 학생들이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감이 굉장히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희가 아무리 실천단을 하려고 하고 얘기를 해도 이거에 대한 분위기가 실제로 피해가 직접 오는 게 없다 보니까 큰 분위기가 나지 않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거에 대해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제한대학 문제랑 대학평가 제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이거에 대해 논의가 들어가고 이걸 학생들한테 알리는 과정이 중요한 건데 제한대학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시작된 문제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정리된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크게 하는 단위도 많이 없었고 우리 지금 저희 학교 말고는 제한대학 문제를 가지고 학교 내에서 큰 실천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학교가 파악이 지금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모든 자료들을 취합해가지고 자료를 만들고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파악하는 과정이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석 때까지 이걸 끝냈고 추석 이후로 실천단에 들어가고 있는 과정인데 이 와중에 학생들은 이거에 대한 인식이 심각성을 느끼는 과정이 3주 동안 좀 없었고 그 이후로 실천을 시작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부터 어떻게든 학생들한테 이걸 알리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리면서 제한대학 문제들이 제대로 정책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우리 학교는 여기서 벗어나기 어렵다라는 문제들을 알리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말할 때도 우리 학교는 제한대학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제자리 걸음이다, 헤어날 수 없는 늪이다 라는 것들을 알리면서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조만간 그 제한대학 문제나 대학평가 제도의 문제를 담은 꼬마 자료집이 나올 예정이에요. 꼬마 자료집이 나와서 이 문제를 더 명확히 알리고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이런 선전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처음 서명을 1000명 받으면서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서명 참여를 하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하고 심각하다는 거 알리고 이런 과정들을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측의 반응 같은 경우에는 우선 즉각적인 대응을 하였지만 가장 큰 건 재정적으로 우선 등록금 내리고 장학금 올리는 데 있어가지고 이 재정 확충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계획이 없어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거에 대한 계획이 없고 갑자기 이렇게 한다면은 앞으로 내년에 또 추가로 늘린다고 하더라고요. 추가로 등록금 인하하고 장학금 추가 인상하고. 할 수 있나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거에 대한 재정 계획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라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만 정확한 답변이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재단 측으로도 돈을 받도록 하겠다, 성금을 받겠다, 신도들로부터 모금 받겠다 라는 정도의 논의밖에 없지 실제로 어떤 제대로 된 수익을 어떻게 창출하겠다라는 고민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걸 가지고 그게 올라간다, 그게 그런 지표들이 올라가 학생들 더 혜택이 받는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뭐 교육에 대한 예산이나 수강 강의에 대한 예산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면은 교육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는 학교랑 지금 얘기하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총학생회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공약으로서 사회 참여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사회 참여 및 연대에 대한 공약이 있었고 그러니까 5가지 공약을 분류를 했었는데 그 중에 마지막 분류가 사회 참여 및 연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통해서 당선인 총학생이었고, 그러니까 이 공약이 있던 총학생이었고, 상대 후보보다 굉장히 많은 지지율을 얻으면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에 대해 사고들을 믿고 가는 과정이 있었고요. 저희가 시국선언을 6월 20일 날 발표를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총학생의 명의로 하였습니다. 그때가 시험기간이었거든요. 시험기간이었고 이제 시국선언을 쉽게 할 때가 시험기간이었는데 저희가 이 안에서 야식사원 말고는 뭐 중훈이를 긴급 연다든지 전학대 연다든지 할 수 있는 과정은 솔직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부총학생 회장님께서 시국선언 이걸 작성하셔가지고 중훈이 공유를 한 다음에 총학생의 명의로 내려 한다라는 보고를 하였고 그 와중에 6월 20일 바로 발표를 했던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우들을 좀 민주적인 절차를 뭐 계속 나오는 얘기잖아요. 총학생이 학생들을 대변하는 곳인데 좀 더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논의가 많았었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이거에 대해 지지할 거다. 그리고 우리 사회참여연대 공약이 있다. 한 두 가지를 가지고 학우들을 믿고 갔던 게 있어요. 그걸 중훈이 안에 공유를 했었고 이 과정에서 저희 학교에서는 이거 가지고 논의가 시끌벅적하게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페이스북에 이거를 공개했을 때 학우들이 이 안에서 뭐 댓글로나 이런 부분에서 좀 다른 학교처럼 많이 문제가 됐던 부분은 없었습니다. 좋아요 많이 하라. 좋아요도 많이 누르기도 했었고 공유도 30몇 번, 좀 35번인가? 공유가 많이 됐었고 자랑스럽다는 얘기 많이 하고 학우들 제가 지나가면 학우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언제가 하냐고 도대체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도 많이 전해주시고 하기 때문에 학우들을 좀 믿고 갔었는데 그게 옳았다라는 기본적인 판단이 있습니다. 실제로 요청도 많이 들어왔어요. 페이스북 메시지로 우리는 언제 합니까?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요청도 많이 들어오고 또 총학생의 메일로 그걸 해야 된다. 시국선언 빨리 했으면 좋겠다 라는 장문의 메일이 오기도 하고 라는 정도로 학우들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린 그거를 학우들을 믿고 진행했었다 라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좀 많이 물어본 학우도 있었어요. 이게 아직 밝혀진 거 아닌데 이렇게 되냐라는 게 있었지만 그거에 대해서 잘 응대를 했었고 그 학우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이해를 받고 그게 좋게 끝났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난으로 가거나 공격적으로 가거나 특선을 하거나 이런 과정들은 기본적으로 없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우들을 믿고 가는 생각을 하고 저희 학교만 또 독특한 학풍도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교과 과정이 없어져서 좀 사라진 과목 중에 하나인데 인권과 평화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2학년 교양 필수 과목이었는데 인권과 평화라는 좀 40명 정도가 듣는 이런 강의들이 6가지 정도, 5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강의 하나하나가 뭐 여성 문제, 여성 운동, 그리고 지구촌 문제들, 그리고 뭐 인권 문제 등등의 좀 진보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강사들을 모셔가지고 공부를 하고 논의를 하는 그런 교양 필수 과목이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권과 평화의 대학이라고 말을 하는데 인권 문제나 평화 문제에 대해서 교양으로서 필수로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이런 학풍들이 있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느티아르라는 교양 필수를 진행하거든요. 그 안에서 다양한 강사들을 불러가지고 실제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듣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강의들이 마련되어 있어요. 이 와중에서 학생들이 기본적으로는 학생회가 기본적으로 이런 참여에 대해서 하는 게 맞다라는 기본적인 인식이 어느 정도 있지 않나. 그리고 학생회가 뭘 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뭐 진보냐 보수냐 떠나가지고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제기를 하고 대학생으로서 연대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함께하고 있는 거다라는 게 있지 않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믿음 없이 무조건적으로 학생들이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진행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대학생으로서, 이건 정책 토론회 때도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대학생으로서, 대학생 계급으로서 대학생 문제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당사자들이 말해야 되고 요구해야 되고 권리를 수정해야 된다라는 말도 하였었고요. 연대 같은 부분에도 우리가 단 진보 보수를 떠나가지고 약자에 대한 연대, 그리고 후주에 대한 연대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동제 때도 프로그램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요. 김조광수 감독을 불러서 이번에 대동제 그 주제가 아나바다였어요. 그래서 돈을 아끼고 재능을 나누고 그리고 입장을 바꿔보고 열정을 다시 쓰고 라는 주제였었는데 그 입장을 바꿔보고 라는 주제가 사회 소수자나 다른 분들하고 연대의식을 느끼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김조광수 감독을 불러서 성소수자 강연을 하고 영화 짓을 상영하는 것도 하고 그 장애인분들 그 차별 금지 서명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우들이 많이 참여가 있었고 좀 관심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이 알리고 행동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뭐 보람찼던 일 같은 경우는 뭐 가장 기본적으로 사업이 잘 될 때 가장 보람차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대동제 같은 경우나 뭐 헤어름제 때 같은 경우나 저희가 좀 새로운 것들을 좀 많이 시도하고 그런 것들을 기존의 축제에서 기존에 뭐 해왔던 것들에서 좀 바꿔보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보자, 좀 새로운 대한 축제로서의 물꼬를 터보자라는 좀 의미로 시작을 했었는데 실제로 뭐 언론에서 보도도 많이 나오고 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학우들이 좀 많이 즐겨주는 걸 보면서 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좀 뿌듯함을 느끼고 보람도 찼었고요. 아쉬웠던 점 같은 경우에는, 힘들었던 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학생회들의 좀 고민일 거라 생각하는데 1년마다 이제 학생회가 매번 바뀌다 보니까 이런 수학생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미숙한 부분이 있고 뭐 일이 터졌을 때 그걸 대처하는 능력이 좀 떨어진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굉장히 총학생회가 비판을 많이 받죠.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좀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많이 좀 속상하기도 했고 좀 학생회가 좀 더 안정적으로 좀 운영될 수 있는 구조는 어떤 것일까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저희도 막 좀 새로운 것들 많이 시도하고 뭘 하려고 하지만 좀 실제로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을 받고 좀 잘 못 챙기는 부분이 있긴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하면 학생회들이 이런 자잘자잘한 문제들에 대해서 세세한 문제들에 대해서 잘 좀 대책을 세우고 잘 이렇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웠던, 힘들었던 점이라기보다 아쉬운 점이 있었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보람찼던 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업이 잘 될 때가 있었고요. 또 학우들이 와가지고 너무 좋았다라는 얘기 많이 해줄 때. 저희 학교는 되게 작은 학교이기 때문에 한 달에 거치면 다 알아요. 그리고 저도 학교 생활을 오랫동안 했었고 나름대로 오랫동안 했었고 또 이제 친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면 다 알거든요. 인사도 계속하고. 실제로 저희 학교 여기 도서관까지 가는데 1분 안 걸리거든요. 1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가는데 30분이 걸려요. 막 인사하고 얘기하고 하다 보면은. 이런 작은 학교인데 이 안에서 술자리도 가지면서 얘기도 많이 하면서 좀 이건 너무 좋았다, 저건 너무 좋았다. 직접적인 평가를 들을 때가 좀 개인적으로 많이 보람찼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좀 성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교가 캐캐묵은 복지사안이나 교육사안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좀 이번 연도에는 학교부터 약속을 받았어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어느 정도 매듭을 짓고 좀 이런 거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있었다. 그리고 1학기 때 교육실천단을 되게 크게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학교 측에서도 우리 입장을 들으려는 노력이 좀 더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등심회 때도 저희가 등심회를 바로 저희가 이번에 동결 했었는데 바로 동결 합의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럼 이런 5대 요구안을 제출한 다음에 이런 5대 요구안 교육복지사안이 있는데 이거를 약속해라. 그리고 이거를 하기 위한 실무태를 만들어라 라는 걸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과된 다음에 동결에 대해서 결정했던 거였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다가가서 그런 복지사안, 교육사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물꼬를 튼 게 아닌가 라는 게 좀 큰 성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힘들었던 점은 체력이 많이 안 좋아지면서 힘들었던 게 있고요. 체력이 많이 안 좋아지는 게 있고 뭐 술을 매일 먹게 되니까 개파를 다 가게 되고 학우도 계속 만나면서 얘기도 많이 하게 되고 체력적 부분이 힘들지만 뭐 이거는 이제 총학생 시작하면서 알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그런 것 같아요. 뭐 요즘 사는 진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들 중에 20대가 정말 진짜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3포 세대라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정말 20대 뭐 투표를 가지고 진짜 공격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정말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게 진짜 학교에서는 진짜 그 학교의 학생들이 성공회대 학생들이 그 대학의 학생들이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학교 문제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했으면 좋겠고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20대로서 앞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사람들 이 시대의 주역이 될 사람들이 우리들이다라는 것들을 가지고 좀 더 주체적인 입장으로 20대들이 더 많이 관심 가지고 많이 움직일 수 있고 많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네, 그런 20대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인터넷에 익숙해지고 그리고 전자기기 익숙해지면서 서로와 소통하는 방법이 오히려 좀 적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차가워지고 개인적인 관점이 많아진 것 같은데 좀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지만 서로를 함께 바라보면서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반값 등록금 이거에 대해서 2011년에 김제동이나 많은 어른들이 함께 했던 게 자기만 행복하자고 했던 게 아니잖아요. 뭐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이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고민했던 건데, 이런 부분이 김제동 선배님이고 저희 학교 선배님인데 그분이 했던 말 중에 되게 인상 깊은 부분이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난 되게 여유롭다. 하지만 내가 여기 나온 거는 나 혼자 행복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행복한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기 나온 것이다. 끝까지 열심히 하겠다라는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가 내 혼자가 중요해지고 내 개개인의 지금 안위가 중요해진 사회가 된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우리가 어떻게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학생회는 그런 걸 더 노력해야지 않나 라는 고민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네요.